안녕하세요. 느린 뉴스 TV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히는 느낌,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두통,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증상들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의 원인이 바로 우리 집안에 숨어있는 독성 물질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한 독소들과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돈 몇천 원으로 수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충격적인 실내 독소의 실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안이 사실은 독소의 보고입니다. 최근 전국 가정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9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시골의 깨끗한 집에서도 서울 시내 대기 오염이 심한 날보다 3배나 높은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77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혈액 검사 결과 납, 알루미늄, 각종 환경 호르몬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생수만 마셨는데도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집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던 조리기구, 깔아놓은 매트, 심지어 건강을 위해 사용하던 가습기까지 모든 것이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42세 주부의 경우 3년간 원인 불명의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는데 집안 조사 결과 15가지 이상의 독성 물질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만 7가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주방에 숨어있는 치명적 위험들. 주방은 가정 내 독소의 최대 발생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리기구들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죠. 플라스틱 용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3번, 6번, 7번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은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재질이거든요. 안전한 건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안 됩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아무리 비싸고 좋다고 해도 1년마다 교체하세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그 밑에 알루미늄에서 중금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팅 자체에서도 과불화합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기구가 가장 안전하지만 새로 사면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식용유를 묻힌 휴지로 표면을 닦아보세요. 검은 가루가 묻어나오면 연마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계속 닦아야 해요. 수세미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구 결과 일반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세균이 1000배나 많습니다. 매일 이런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세균을 그릇에 발라바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결책들. 해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수세미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에 적신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세요. 99.9%의 세균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달마다 새 수세미로 교체하세요. 거실과 침실에 숨겨진 위험. 거실과 침실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바닥재예요. 폴리염화비닐 매트나 리놀륨 바닥재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이 계속 나와요. 특히 새 제품일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새 가구나 새 카펫도 위험합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최소 6개월간 계속 나와요.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해결법이 있습니다.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인데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창문을 모두 닫고 히터나 온풍기를 최대로 틀어서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리세요. 그 상태로 3시간 유지한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키세요. 이렇게 3일만 반복하면 6개월 걸릴 일을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보다 효과적인 천연 해결책.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숯을 활용하는 건데 일반 숯이 아니라 대나무 숯을 쓰세요. 방 크기 10평 방미터당 숯 1kg을 곳곳에 놓아두면 됩니다. 한 달마다 햇볕에 말려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가습기 사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수돗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염소와 각종 화학물질이 증기와 함께 폐로 직접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해야 해요. 집안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 해독 음료. 이제 가장 중요한 해독 음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마늘 10쪽을 곱게 다져서 찬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우려내세요. 아침에 마늘은 걸러내고 물만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티백 3개를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정확히 5분간 우려내세요. 5분이 지나면 티백을 꺼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진액을 다 짜내세요. 세 번째는 미역입니다. 건미역 찬물에 30분간 불린 다음 믹스에 물과 함께 갈아서 즙을 내세요. 이 즙에 들어있는 알긴산이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요. 이리 세 가지를 2대 1대 비율로 섞어서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마시세요. 마늘물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를 섞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놀라운 효과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할머니는 20년간 시달리던 만성 기침이 한 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38세 직장인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셨는데 2주 만에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세요. 43세 주부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으로 6개월간 고생하셨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추가로 알아야 할 중요한 팁들, 몇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팁들이 있습니다. 새 옷은 반드시 3번 이상 세탁한 후 입으세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물질들이 남아있거든요. 세제도 형광증백제나 인공향료가 들어간 세제는 피하세요. 새 신발은 하루 이틀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어주세요. 특히 운동화나 고무신에서 나오는 화학 냄새는 모두 독소예요. 화장품과 샴푸도 성분을 확인하세요. 파라벤, 설페이트,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완벽한 독소 차단 플랜. 집안 독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방용품은 모두 유리나 스테인리스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둘째, 바닥재를 바꾸세요. 폴리염화 비닐 매트 대신 천연 원목이나 대나무 매트를 쓰세요. 셋째, 침구류를 천연 소재로 바꾸세요. 화학 처리된 원단보다는 유기농 면 소재가 안전해요. 넷째, 가전제품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는 제조사 권장 기간보다 빨리 갈아주는 게 좋아요. 특별한 해독법, 족욕과 호흡법.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족욕을 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굵은 소금 3큰술, 베이킹소다 2큰술, 앱솜솔트 1큰술을 넣고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이 조합이 발의 모공을 통해서 몸속 독소를 빼내는 효과가 있어요.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씩 깊은 호흡을 하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8초간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폐포 깊숙한 곳에 독소까지 배출할 수 있어요. 수면 환경의 중요성.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에는 절대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소화기관이 일하느라 간의 해독 기능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들,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마늘 대신 양파를 사용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은 해독 음료를 식후 30분에 마시세요. 녹차의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오후 3시 이후로는 마시지 마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미역의 칼륨 함량이 높으니까 의사와 상의 후 드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은 해독 프로그램을 피하세요. 변화의 단계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는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대부분 일주일 안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은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변비나 설사가 사라지고 속이 편해져요. 이것도 보통 2주 안에 나타나요. 피부 변화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뾰루지가 줄어들고 안색이 맑아져요.
체중 변화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개월 정도면 나타나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뇌에 쌓인 독소가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방의 중요성.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난치병들도 대부분 환경 독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리미리 독소를 차단하고 배출하는 게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의 근본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해져요.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의료비도 절약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느린 뉴스 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